그림 1.1에서처럼 이제 크림은 흐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로션과 스킨은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흐른다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체와 액체를 이렇게 두 개 단절된 형태로 나누는 이런 그림으로 볼 때요. 뭔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애매한 점이. 어떤 거냐면, 일단, 예를 들면, 프랑스에 샤르트르 성당이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한 50분 정도, 50분,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성당에 큰 유리창이 있는데, 이 성당은 한 600년쯤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성당 유리도 그때 만들어졌겠죠, 그죠? 만약에 그 유리를 만들 때 그 위에와 아래는 거의 균일하게 만들었겠죠, 그죠? 두께는요. 그런데 현재 유리판을 보면 윗부분은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졌답니다.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아랫부분은 2배 이상 두꺼워졌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600년 동안 이 유리판이 중력에 의해서 위는 얇아지고 아래는 두꺼워졌다는 걸 이렇게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순간순간에 보는 사람들은 그게 흘렀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들고 나서 600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유리가 위는 얇아지고 아래는 두꺼워졌다는, 즉 유리가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리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는 600년 동안 보면 이게 액체의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방금 앞에서 우리가 흐름성이 없는 건 고체라 그랬고 흐름성이 있는 거는 액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유리는 순간순간 볼 때는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600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경우에는 고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가 얇아지고 아래가 이렇게 두꺼워졌기 때문에 액체의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는 미세한 흐름성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걸 1년, 2년 동안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 미세한 흐름성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600년이 지난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유리는 고체냐 액체냐를 판단할 경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600년 동안 관찰했을 때는 액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유리는 액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예를 들면 물도 있어요. 물도. 이제 물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액체잖아요. 액체처럼 보이는데 이게 0.10-15승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면 짧은 관찰 시간 동안 살펴보면 이거는 액체가 아니고 벽에 부딪히면 튀어나올 정도로 고체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서 흐름성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물질은 고체다, 어떤 물질은 액체다라고 구분했었는데 이 관찰 시간에 따라서 흐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물질이라도 관찰 시간에 따라서 관찰 시간이 짧아지면 고체로 파악될 수 있고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액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결국에 다시 말하면 고체라고 생각했었던 유리도 짧은 시간에서 1년이면 짧진 않지만 그래도 유리의 관점에서 600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1, 2년 정도 사이로 관찰할 때는 유리가 어떤 고체로서 특성을 나타내지만 600년, 1000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유리는
흐름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액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1초, 2초는 짧은 것 같지만 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액체로 관찰했지만 10의 15승초, 10의 17승초, 즉 0.0000000 몇 초가 되잖아요. 이런 짧은 시간에서는 이게 고체처럼, 탄산체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앞에서처럼 A라는 물질은 액체다, 또는 뭐 로션은 액체다, 크림은 고체다, 어떤 건 어떤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든 그건 아직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했던 유리조차도 이거는 관찰 시간에 따라서 액체의 거동을 나타낼 때도 있고 고체의 거동을 나타낼 때도 있고, 순수하게 액체라고 생각했던 물도 관찰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액체지만 굉장히 짧아지면 그게 고체로서의 특성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은 고체다 액체다가 아니라 관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찰 시간이란 건 어떤 실험 시간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액체냐 고체냐를 판단하는 데는 몇 초 안 걸려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있는, 그죠?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여기 들어있는 거는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이게 지금 액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흘러다니잖아요. 이런 걸 관찰할 때는 시간이 보통 뭐 1초, 2초, 뭐 길어도 몇 초가 안 걸려요. 3, 4초. 그 정도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건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이것도 뭐 파악하는데 몇 초 안 걸리죠, 그죠? 액체처럼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나중에 관찰을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펜은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렇게 보면 고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데는 기껏해야 몇 초고요. 예를 들면 몇 분 정도, 뭐 1, 2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바라본다, 1분 동안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1분을 쳐다본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유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꽃이 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꽃이 피는 장면. TV나 어떤 광고 같은 걸 보다 보면, TV에서 광고를 보다 보면 TV 광고 그죠? 그런데 보면 꽃이 갑자기 활짝 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꽃이 피는 걸 보려면, 예를 들어 코스모스 꽃이 있다 그러면 봉우리가 있잖아요. 시간 지나다 이렇게 가다 보면 봉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 보면 약간 봉우리가 약간 벌어질랑 말랑한데 항상 보면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따가 한 사흘 정도 있다가 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꽃이 살짝 조금씩 펴요, 그죠? 그 순간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몰라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건 있지만 그게 이제 꽃 자체만을 바라보면, 피는 과정만을 본다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꽃이 활짝 펴 있어요, 그죠? 근데도 그때도 피는 건 몰라요. 그냥 꽃은 항상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움직이는 꽃이 실제로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꽃 앞에다가 코스모스 꽃 앞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를 해둔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서 계속 그걸 한 달 동안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코스모스 꽃이 이렇게 피기 전부터 필 때까지를 다 찍어서 필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로 그 필름을 보는 거죠. 그럼 꽃이 어떻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찍은 걸 한 달 동안 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면 첫날 보니까 첫날 꽃이 그대로 봉우리가 있네. 그다가 이제 둘째 날, 그 다음날 깨서 둘째 날 보니까 그것도 약간 펴 있는데 계속 그대로 있네. 한 보름쯤 지나서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데 또 그대로 있네. 항상 정지된 걸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녹화한 필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에 돌려본다. 10초 동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꽃봉우리가 있다가 이게 10초 동안 확 피는 게 보이겠죠? 그죠? 뭐 1분 동안 본다 치더라도 1분 동안 보고 있으면 1분 동안 이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순간순간 관찰할 때는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을 빠른 시간 내에 재생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 달 동안 관찰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지만 그 돌려보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초 만에 돌려본다. 그러면 10초 동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비슷한 예로요. 그 앞에서 샤르트 성당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샤르트 성당에다가 그 유리 옆에다가 물론 찍을 수는 없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해서 600년 동안 필름을 찍었다고 생각해보죠. 600년 동안 그걸 찍은 필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600년 동안 찍은 걸 600년 동안 다시 본다면 살았을 때 다 못 보겠죠. 근데 600년 동안 찍은 필름을 예를 들어서 한 30초 만에 돌려서 본다. 뭐 생각하면 어떨까요? 유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쭉 흐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30초 동안 돌려본다면.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우리가 꽃을 이렇게 관찰해도 그 꽃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핀 건 볼 수 있지만 핀다고 이게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걸 또 10초나 30초 동안 돌려보면 꽃이 활짝 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리도 이렇게 순간순간 볼 때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걸 600년이라는 관찰 시간을 30초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유리도 흐르는 것을 아마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을 짧게 느낄 수 있다면 그 흐름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봅시다. 샤르트 성당에 600년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찍은 필름을 우리가 30초 동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찰 시간은 600년이 될까요? 30초가 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600년 동안 관찰한 그 필름을 그죠? 찍은 필름을 30초 동안 본다면 관찰 시간은 600년이 될까요? 30초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관찰 시간은 30초가 아니라 600년이 돼요. 관찰 시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이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발생한 후까지 그 과정을 전부 다 관찰한 시간을 그 관찰 시간이라고 불러요. 600년 동안 찍은 이 필름을 2배로 느리게 1200년 동안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관찰 시간은 600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년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 이 과정 전체를 30초 동안 본다 그러면 그래도 관찰 시간 600년이에요. 왜냐하면 600년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30초란 건 뭐냐면 이 600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단순히 30초로 압축해서 본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600년이라는 기간을 30초 동안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유리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깎여서 흐르는데 10,000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10,000년 동안은 이렇게 못 보잖아요. 순간순간에 봐야 뭐 몇 초 보든지 또 아무리 산을 관찰한다고 치더라도 몇 분 걸리고 평생을 관찰해도 예를 들어 100년 동안 산다고 해도 100년 동안 관찰할 때는 산이 움직이는 걸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년 이렇게 관찰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10만 년이 찰나라고 생각하면 10,000년 동안 산이 옮겨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산이 깎여서 옆에 다시 쌓이는데 10,00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 10,000년을 예를 들어서 그 존재에게는 예를 들어서 10초 만에 느끼는 존재다. 그러면 그 10,000년이란 관찰 시간이 10초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산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관찰 시간이라는 거는 그 일이 실제로 있기까지 있는 그 관찰 시간을 그대로 통째로 관찰하는 시간을 관찰 시간을 불러요. 유리가 600년 동안 관찰했으면 유리를 600년의 관찰 시간이 되고 그거를 10초 동안 보든 30초 동안 보든 1분 동안을 압축해서 보든 간에 관찰 시간은 600년이고 단지 30초 동안 또는 1분 동안 느려보든지 10초 동안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6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책을 여러분들 받으면 그거는 꼭 600년간 관찰한 필름을 단 몇 초 만에 재생하는 경우에도 관찰 시간은 몇 초가 아니라 600년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600년이 된다는 점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별을 몇 개를 그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관찰 시간에 따라 액체의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고체의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리를 볼 때는 1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 고체예요. 그죠? 근데 600년 동안 관찰을 한다면 그건 뭘까요? 액체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림은 여러분들 크림 이렇게 기울이면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잘 안 흐르죠, 그죠? 이렇게 크림은 이렇게 기울여도 잘 안 흘러요. 근데 여러분 크림을 잃어버렸어요. 차에다 놓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차 뒤쪽 의자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크림이 기울어져 있는데 크림이 이렇게 반쯤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때는 그러니까 평평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우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크림이, 그죠? 표면이요. 그럼 크림이 흐른 건가요? 흐르지 않은 건가요? 흐른 거예요. 10시간, 20시간 동안은 크림이 이렇게 흘렀어요. 용기가,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평평해지잖아요. 그죠? 용기가 기울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맞게 평평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크림도 관찰하는데 1분, 2분 관찰할 때는 크림, 이제 고체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12시간 정도 그걸 관찰할 수 있다면 이거는 흐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제가 앞에서 이제 목차를 쭉 설명하면서 딴 건 다 까먹더라도 4장에 나오는 데보라 수는 절대로 까먹지 말고 나중에 2학기 때 공부할 때는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데보라 수의 이런 내용들이 다 압축이 돼요. 데보라 수에. 그죠? 그 데보라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도 기억했다가 4장 공부할 때 데보라 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데보라 수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하면 이제 개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를 들면 A라는 물은 액체다. 그 다음에 또 유리는 고체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A는 뭐다. 이렇게 그냥 했잖아요. 딱 그걸로, 그죠? 액체와 고체 순간에는 딱 단절된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생각을, 어떤 물질은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서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관찰 시간이 길게 가면 액체로서의 특성이 강해지죠. 뭐냐면 유리도 오랫동안 600년 동안 관찰하니까 액체 성질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관찰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도 10의 마이너스 15승초, 10의 마이너스 17승초 이렇게 관찰 시간이 0.00000000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체로서의 특성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고체와 액체, A는 뭐는 고체다, 뭐는 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음 표현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바꾸냐면 정리를 하면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고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고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액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액체의 특성이 많아지고 관찰 시간이 짧아지면 고체로서의 특성이 많아진다. 이게 앞에서 물과 그 다음에 크림의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유리의 예를 통해서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흘렀잖아요. 관찰 시간이 오랫동안 어떤 사물이 있으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 짧은 시간으로 가면 흐름을 파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은 자꾸 이제 좀 외우라면 좀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요 말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액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고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